자, 우리 120페이지에 정비례 관계라는 게 있죠. 정비례 관계. 정비례라는 말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정비례 어떤 느낌이에요? 정비례. 비례해서 뭐 증가한다. 뭐 비례해서 뭐 어쩌다. 그러니까 비례라는 말 자체가 정비례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변수가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도 같이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것 그게 정비례 관계죠. 같이 늘어나는 거 그게 정비례 관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아주 단순한 거. 뭐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산다. 근데 뭐 빅맥 한 개가 5,000원이다. 빅맥 한 개가 5,000원이야. 그럼 빅맥을 2개 사면 얼마예요? 2개 사면 10,000원이고 3개 사면 15,000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2배, 3배 늘어날 때 가격도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치? 요게 아주 단순한 정비례 관계죠. 그쵸? 이렇게 하나의 변수가 2배, 3배 늘어날 때 나머지 하나의 변수도 같이 늘어나는 것 그게 정비례고요. 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그런 그 변수들은 항상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이렇게 y는 몇 x 요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나왔어? y는 몇 x 요런 관계식이 성립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서 요게 이제 햄버거의 개수고 이게 햄버거의 가격이잖아. 그럼 내가 개수를 x라고 하고 가격을 y라고 한다면 한 개의 가격이 5,000원인 거고 두 개의 가격이 10,000원, 세 개의 가격은 15,000원이잖아. 그럼 그걸 이런 관계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산 햄버거의 개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햄버거의 가격이 돼요? 5,000을 곱하면 되죠. 그쵸? 5,000. 그러니까 정비례가 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정비례란 내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샀을 때 5,000원. 똑같은 햄버거를 2개 사면 10,000원. 3개 사면 15,000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지? 개수가 2배, 3배로 늘어나면 가격도 똑같이 2배, 3배로 늘어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부른다. 그 얘기 했고요. 정비례 관계에 있으면 항상 y는 몇 x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y는 몇 x겠느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원호야. 자, x가 지금 개수잖아. 그럼 내가 햄버거를 x개 샀다는 얘기거든. 햄버거를 x개 사면은 가격은 얼마일까? 5,000x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5,000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게 바로 요 상황에서의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정비례인지 아닌지 몰랐어. 몰랐는데 만약에 관계식이 y는 5x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 그러면 여기서의 x와 y도 무슨 관계구나? 정비례 관계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보면 시속 60km 이거 뭔지 알죠? 1시간에 60km를 가는 그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근데 이거는 뭐 거속시의 관계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시속 60km니까 1시간 달리면 몇 킬로 가요? 60km 가죠. 2시간 달리면 몇 킬로 가요? 120km 가고 3시간 달리면 180, 4시간 달리면 240. 자, 이것도 보니까 내가 그 운전한 시간이랑 움직인 거리랑 같이 늘어나죠. 2배, 3배 같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비례 할까 안 할까? 정비례 하죠. 정비례 한다. 그러면은 정비례 하니까 자, y는 몇 x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은 얼마일까? 60이 되는 거죠. 60. 그죠? 그래서 y는 60x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예, 그쵸. 요게 정비례고요. 자, 121페이지로 가서 121페이지에 y가 x에 정비례하고 그랬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y가 x에 정비례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요렇게 일단 쓰는 거야. 방금 그랬잖아. 정비례한다 라면 무조건 y는 몇 x라는 모양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원호야, 정비례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어떤 식을 써야 돼? 여기 봐. 안경 써. y는 ax라는 식을 쓰는 거야. 정비례한다면. 근데
x가 2일 때 y가 10이래요. 그러면은 요 y는 ax라는 식에다가 x 자리에 2 넣으면서 동시에 y 자리에 얼마 넣어? y 자리에 10 넣는 거야, 그지? 그러면 a 값이 나오죠. 그죠? x 자리에 2를 넣음과 동시에 y 자리에 10을 넣으면 a가 얼마란 얘기? 10은 a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가 5인 거죠. 그죠? a가 5야. a가 5면 a가 5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a가 5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쓰는 거예요. 관계식. 아까 전에 이게 관계식이었잖아. 그치? 근데 a 자리에 5가 들어가야 돼 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답은 y는 5x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요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고 2번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희윤아 뭐라고 쓰고 시작해? y는 ax 얘도 정비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x 자리에 9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y 자리에 마이너스 6 집어넣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희윤아?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a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몇으로 나눈다? a를 찾는 거니까 얼마로 나누는 게 편해? 이걸로 나눠야지, 그치? a를 찾을 거면 a에 곱해져 있는 친구로 양변을 나눠야죠. 이렇게 나눌 거니까 그러면 희윤아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라고 써야 돼?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정비례 관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차 방정식이요? 1차 방정식하고는 좀 다른 게 1차 방정식은 주인공이 x 혼자잖아. 근데 여기서는 함수,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게 결국은 함수거든요. 함수에서는 x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x랑 y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게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1차 함수예요. 1차 방정식이랑 비슷한 1차 함수. 나중에 2학년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예제 3번을 보면 영훈이가 집에 있는 운동기구로 30분 동안 운동하면은 120kcal의 열량이 소모돼. 30분.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까? 30분 동안 운동하면 요만큼의 열량이 소모돼. 그러면 1시간 동안 운동하면은 얼만큼이 소모될까? 240kcal의 열량이 소모가 될 거고요. 당연히 그럼 2시간을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 480kcal의 열량이 소모가 되겠지.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운동을 한 시간이랑 소모되는 칼로리가 서로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그치? 정비례 관계니까 y는 몇 x 이렇게 표현될 텐데 그때 그 몇이 얼마겠어요? 1시간에 240 소모되잖아. 그렇죠. 내가 만약에 x 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면 얼마가 소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240x kcal가 소모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치? 이게 그대로 y가 되는 거기 때문에 y는 240x 요게 이제 1번 답이 되겠죠. 그러면 3시간 동안 운동했다. 그러면 x에다가 그냥 얼마 넣으면 돼? 3 넣으면 되지. x 3 집어넣으면 y는 얼마가 돼요? 720kcal가 된다. 알고 싶다, 그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서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정비례 관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막 중2 때, 뭐 중3 때, 고1 때, 고2 때, 고3 때 계속 함수가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고 함수가 나오고 그래프를 그리고 계속 그릴 거거든요.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 가장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정비례 관계 이것도 일종의 함수인데 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2x 이렇게 생긴 애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정비례겠죠? 정비례. 그럼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요 관계식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자, 요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는 거거든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점 찍는 거 했잖아요. 그죠? 몇 컴마 몇 찍는 거.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면 자, 요걸 만족하는 x, y들의 순서쌍을 몇 개 한번 구해보는 거야. x에다가 만만한 숫자를 몇 개 넣어볼 건데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숫자 0 넣어봐요. 0. x에 0 넣으면 y 얼마 돼? 0 되죠. 그러면 이 식은 몇 컴마 몇에다 점을 찍을 수 있을까?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x에 0 넣었더니 y도 0 나왔으니까 0, 0에다 일단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죠? 그 다음으로 만만한 숫자 1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x에 1 넣으면 y는 2 되죠.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난다? 1,2를 지난다. 그죠? 한 개만 더 넣어볼까? 뭐 넣어볼까 희훈아? 2 넣어볼까? x에 2 넣으면 y는 얼마죠? 2,4를 지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찾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걔네들을 여기다 찍어보면은 1,2면은 여기 찍힐 거고요. 2,4면은 여기쯤에 찍힐 거예요. 이렇게. 찍고 보니 이 점들이 지금 일직선을 이루고 있죠. 그죠? 내가 얘네들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쪽도 쭉 이렇게 연장시켜 버리면 이 직선이 바로 이 정비례식의 그래프인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그래프야.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이것도 정비례라는 거 알겠니? 이거는 x 앞에 얼마가 붙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애는 아까 우리가 정비례는 무조건 y는 ax로 써줘 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a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녀석이죠? a 자리에 2가 들어간 녀석이고 얘는 a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 녀석이죠? a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녀석이에요. 그죠? 둘 다 정비례는 정비례인데 얘는 양수가 들어가 있고 얘는 음수가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요 놈도 한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숫자 0을 넣어보면 y는 또 뭐예요? 또 0이야. 그럼 여긴 또 지나가겠네. 근데 이제 1을 넣어봤더니 x에 1을 넣었더니 y가 이제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x에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럼 x에다가 내가 만약에 2를 넣는다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얘네들을 찍는다고 생각해봐. 자, 1, 마이너스 1이면 소은아 어디다 찍어야 돼?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여기다 찍어야 되겠고 2, 마이너스 2면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여기다 찍어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연결시키면 이렇게 가겠네. 그지? 그럼 이것도 반대쪽도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가겠다. 그지? 그래서 이놈도 정비례 그래프고 이놈도 정비례 그래프예요. 그럼 얘네 둘을 보면 여러분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 일단 공통점은 뭘까요? 직선이라는 거 공통점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두 그래프의 공통점. 직선이라는 거랑 어디를 지나간다? 0,0이라는 원점을 지나간다. 이게 둘의 공통점이야. 그지?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건 공통점이고요.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죠? 그지? 얘는 그래프의 방향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방향을 우리가 그 좌표 평면에서는 어떤 방향이다라고 말하냐면 오른쪽 위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 위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는 뭐라고 부를까? 얘는 오른쪽까지는 똑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렇게 방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면 왜 얘는 오른쪽 위로 가고 왜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숫자가 누구였을까? 요 A인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정비례 함수에서 여기 A 자리에 양수가 들어가면은 어느 방향? 오른쪽 위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A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직선이 그어지는 거다. 그죠? 요게 A 값의 부호에 따른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간다. 얘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간다. 근데 y나 x가 마이너스. 응? y나 x가 음수. x나 y 자리에다가 양수 음수를 모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특정한 어떤 x 자리에 뭐 얼마를 딱 집어넣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어봤을 때 걔네들이 하나의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자리에 특정하게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는 a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거는 어느 사분면을 지나간다라는 말과 같을까? 그죠?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제 1사분면이랑 3사분면 이렇게 두 군데를 지나간다. 이 얘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는 여기랑 여길 지나가네. 그치? 이거 어디 지나가는 거야? 제 2, 4, 4분면을 지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위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맞아.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 오른쪽 위라는 방향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오른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x값이 뭐 한다는 뜻이에요? 커진다는 뜻이잖아. x값이 커진다. 그 다음에 위라는 방향 자체가 어때? 위라는 방향 자체가 누가? y값이 커진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갑니다. 이 얘기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원호야 이건 어때? 오른쪽 아래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자, 오른쪽은 똑같잖아. 오른쪽은 똑같으니까 x가 증가할 때 여기까지 똑같아.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아래로 간다. 제 2, 4, 4분면을 지난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게 다 같은 뜻인 거예요. 그렇죠? 같은 뜻. 자, 그러면 보자. 이 밑에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정비례 관계 y는 e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점들을 몇 개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y는 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자, 소은아, 여기 지금 식이잖아. 그지? 여기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y는 몇이 돼?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지? 원호야,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 넣으면 당연히 0이겠고, 1 넣으면 2겠고, 2 넣으면 4겠지. 그럼 방금 우리는 점을 몇 개 찾은 걸까? 점의 좌표를 5개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다? 5개 찍을 수 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여기,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0, 0, 1, 2, 2, 4까지 이렇게 5개를 찍을 수 있고, 얘네들을 그러면 쫙 이어주면 그게 바로 얘 그래프가 된다. 근데 왜 쫙 이을까? 증가하는 걸 보여주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은 것들은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중에서 딱 5개만 그냥 선택해서 찾은 거죠. 근데 사실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5개밖에 없을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뭐 x에다가 뭐 4분의 3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3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점으로 따다다다다다다 찍다 보면 결국 그 점이 뭐가 될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다 연결해 그런 느낌으로 요거를 이제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x값이 모든 수일 때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거고, 가끔 가다가 모든 수라고 말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냥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거일 때 y는 e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런 문제도 가끔 나와요. 요런 문제일 때는 원호야, 선을 그으라는 말일까 선을 긋지 말라는 말일까? 만약에 x값이 딱 이렇게 5개로 딱 정해져 있어. 이때는 선 긋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점만 5개 찍으면 이게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처럼 모든 수일 때라고 하면 그때는 아이고 뭐야, 잘못 눌렀어. 이거 누르려고 그랬는데. 자, 그 모든 수일 때라고 하면은 선을 쫙 그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다. 또 주의할 점이 또 있다. 그래프 그릴 때 가끔 가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애들 있어요. 이렇게 그린 애들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그쵸? 틀려. x가 모든 수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 끊어? 끊으면 안 되지. x 값은 계속 가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도 사실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죠.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니까 여기까지 그린 거지. 사실 끝도 없이 이어진다. 직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직선으로. 끊어지면 안 돼. 그게 정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123페이지로 가서, 자,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의 그래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놓고 생각했을 때, 원호야,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친구는 a 값이 얼마인 친구예요? a 자리에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그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원호 말대로 3분의 2는 양수잖아. 그럼 양수면은 그래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돼? 오른쪽 위로 가야지. 그럼 보자마자 제껴야 되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죠? 2번 같은 거 방향 틀렸죠? 4번도 방향 틀렸죠? 그럼 이제 후보가 셋 남았어. 1번, 3번, 5번이 남았는데 얘네 중에서 자, 요거의 그래프가 맞나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응?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점이 하나 보이죠? 여기 요게 희윤아 몇 컴마 몇이야? 2,3이지. 그지? 그러면 과연 2,3이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가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x값을 3분의 2가 되는 x에다가 2를 넣어보고 y에다가 3을 넣어봤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죠.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지금 얘 그래프다 아니다? 아닌 거야. 그렇게 탈락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서 3번. 3번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게 보여요. 여기. 3,2지, 그지? 3,2. 그럼 역시 또, 자, 요게 답이 맞나 확인해보고 싶으면 x자리에 이번에 얼마 넣어봐? x자리 3 넣어보고 동시에 y자리 얼마 넣어봐? y자리에 2 넣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등호가 성립을 하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인 거야, 그치? 요렇게 그 함수가 지나가는 점을 요 식에다가 우리가 방금 한 것 같이 이렇게 x자리에 집어넣고 y자리에 집어넣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대입이라고 하죠. 대입. 그쵸? 그래서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서 이 점을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모든 함수의 그래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힘 닿는 데까지. 자, 예제 6번 볼게요. 예제 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은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그래프가 희윤아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5번 중에 보자마자 제껴야 되는 거. 그쵸.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은아 이렇게 썼을 때 이 숫자가 얼마라는 뜻이야?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5번은 절대 답이 안 되겠지, 그지? 절대 답이 안 돼.
자, 그럼 이제 1, 2, 3번이 남았는데 셋 중에 진짜 누가 답인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자, 여기 이 점의 좌표를 활용해야 되겠지. 이거 원호야 몇 콤마 몇이야? 1, 마이너스 3이야. 그럼 1, 마이너스 3을 어떻게 보면 돼? 대입해 보면 되지, 그치? 몇 번부터 대입해 볼까? 2번부터? 자, 2번에 x 자리에다가 1 넣었어. 그리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네. 그 2번 탈락. 그럼 몇 번 해볼까? 1번. 자, x 자리에다가 1 넣었어. y 자리에다 마이너스 3 넣었어.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둘 다 마삼 마삼. 그치? 아, 그럼 여기 성립하네. 얘가 답이네. 1번 요렇게. 아이 쉽다, 그죠? 이게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124페이지 볼게요. 124페이지에는 정비례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은요.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 지금도 일단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정비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숫자 같은 거 안 넣어봐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A가 원호야 무슨 수라는 거는 딱 봐도 보여? A가 얼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A가 양수라는 거는 그냥 봐도 보이지. 왜 양수야? 그렇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A는 양수야.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A가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점이 3개나 보입니다.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이 보이니 원호야? 그치. 요거 마이너스 2, B 요런 점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0,0인데 이건 모든 정비례 함수가 다 지나가는 점이니까 별로 쓸데가 없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이제 어디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이 두 점 중에 어떤 점을 먼저 대입하는 게 현명할까? 이걸 먼저 넣어야지. 이걸 먼저 집어넣으면은 A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B도 얼마인지 모르면은 못 써먹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얘를 집어넣어서 누구부터 찾아? A부터 찾아. A부터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B를 찾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희윤이가 불러보자. 4,6을 여기다 대입한 식을 불러주세요. 6은 A 곱하기 4. 자, 그럼 A를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자? 양변을 얼마로 나누자? 4로 나누자. 양변을 4로 나누자. 자, 그러면은 A는 뭐가 돼? 2분의 3이 되죠. 자, 여러분이 A 값을 찾았으면은 꼭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줘야 돼. 이 정비례 식을. 그치? A가 얼마인지 몰랐었는데 A가 2분의 3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꼭 다시 한번 써주는 거야. 자, 뭐라고 써라는 거야, 원호야?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이 식을 쓰는 거야, 이 식. 이 식, 정비례 식을 다시 한번 쓰는데 A 자리에 얼마를 넣어서 그렇지, 그렇지. A 값을 찾았으면 이거를 꼭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요 점 있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는 거야, 그치? 대입하는 거. 원호가 불러줘.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일단 이쪽부터 불러주는 거야. Y 자리에 누굴 넣었다? B를 넣었어. 그래서 B는 하고 또 X 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 맞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는 2분의 3이고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4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네. 그럼 A 자리에다가 2분의 3 아니 A 자리에다가 2분의 3을 넣었어.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얼마? 2분의 3 그 다음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요거의 값을 구하면 그러면 답은 얼마야? 3이 되네. 6 빼기 3 해가지고 3 이렇게 푸는 거다. 그죠? 자, 반비례도 맛 좀 볼까요? 반비례. 응? 그 우리 반비례는 저것만 할게요. 그
125쪽. 100. 왜냐면 이게 정비례랑 반비례를 같이 개념을 배우는 게 낫거든. 124쪽은 숙제죠? 124는 나머지 숙제죠. 이게 쉬워요? 반비례는 이름에서 딱 드러나지 않니? 정비례, 반비례 뭘 것 같아? 반대로 가는 반대로. 정비례는 아까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도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게 정비례였죠? 반비례는 뭘까?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가 어떻게 되는 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을 예로 들면 좋을까? 어떤 상황을 예로 들면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피자가 있다. 피자 한 판 있어. 근데 나 혼자 먹어. 먹는 사람이 나 혼자야. 그럼 나 혼자 한 판을 먹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둘이 먹어. 둘이 먹으면은 둘이 이렇게 잘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먹는 피자는 몇 판이 되는 거야? 2분의 1판이 되는 거죠. 0.5판이 되는 거죠. 그럼 셋이 먹어. 셋이 먹으면 어떻게 돼? 3분의 1판 먹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명이 먹는 피자의 양은 계속 줄어들죠. 이런 게 대표적인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자, 그럼 아까 전에 정비례 관계는 정비례 하면은 y는 ax라는 식이 무조건 써진다며.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그러면 반비례 하면은 어떤 관계식이 써져? 반비례는 여기 있죠. y는 x분의 a 이런 관계식이 써진다. 정비례는 y는 ax,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이렇게.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정비례처럼 x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봐. x가 점점 커지면 이 분수의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a라는 값은 가만히 있는데 분모에 있는 x가 막 커져. 2배, 3배, 4배 커지면 이 분수의 값은 계속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지면 이게 반비례의 관계식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600ml의 우유를 X명이 나눠 마신대. 그러면 혼자 다 마셔요. 혼자 다 마시면은 혼자 몇 리터 마셔? 몇 밀리리터? 혼자 600ml 다 마시는 거죠. 근데 둘이 더 나눠 마셔요. 그러면 한 명이 먹는 양은 300이 되는 거고요. 셋이서 나눠 마셔요. 그러면 200이 되는 거고요. 넷이서 나눠 마시면 15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분명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 근데 이게 반비례라고 하면 방금 전에 반비례는 무조건 이러한 관계식이 써진다며. 정비례는 딱 봐도 A가 얼마인지 보이는데 반비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A가 얼마인지 보이나요? 아니 지금은 뭐예요? 얼마예요? A요? 600이지, 그치? 600. 요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냐면 이 반비례 관계식을 우리가 이 모양으로 물론 많이 쓰지만 어떻게 바꿔서도 잘 쓰냐면 양변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이쪽은 뭐가 되죠? xy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되죠? a가 되죠. 그죠? xx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x랑 y랑 곱한 값이 계속 일정해. 지금 봐봐. 여기 1이랑 600이랑 곱하면 얼마예요? 600이지. 2랑 300이랑 곱하면 얼마예요? 600이지. 3이랑 200이랑 곱하면 얼마예요? 600이지. 그치?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x랑 y랑 곱한 값이 계속 일정하고 그 값이 바로 a 값인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 하느냐? 예, 반비례 합니다. 그리고 반비례 할 때 관계식에 들어가는 그 a 값은 한 쌍만 곱해보면 돼. x랑 y랑 곱해보면 늘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 반비례라면 그 값을 여기 분자에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식. 어렵지 않죠? 그래, 그럼 오늘은 125까지만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는 120부터 125까지고요. 워크북은 아까 79부터 82까지였죠. 이렇게. 이렇게. 본교재 숙제도 얼마 없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그
그 도장 받고 오답 노트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거 센 연산 90부터 97. 근데 여기에는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쉽잖아 문제가. 실수하면 자, 진짜 많아요. 채점할게요. 채점해야